예,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23쪽에 있는 가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처분에 관해서는 정당해산 심판, 고난정의 심판에서는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이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판례는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법 68조 2항의 소원 사건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청구인 쪽에 불리한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재심을 청구해서 자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면 된다. 그러므로 재판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판이 확정되어 버리면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선자 지위가 상실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재판이 확정되어 가지고 당선자 지위가 상실되어 버리고 났을 때 그죠? 나중에 그 재판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형식적 요건은 본안의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본안 사건의 재판소의 관할이 속할 것, 권리 보호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24쪽에 있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현재는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명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본안의 문제는 본안에 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가처분 사유로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죠? 침해행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또는 회복 가능하지만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 이 청구인이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위헌인데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서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긴급성 사실 가처분 사건의 본질은 긴급성에 있는 거죠. 고난에 관한 결정을 기다려 가지고는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죠? 신속하게 결정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처분의 어떤 제도적 취지인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비교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처분을 인용하고 본안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하고 후에 본안을 인용하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가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본안에 관한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사실 본안에 관한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제도 설정의 차원에서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본안에 관한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용되는 경우 정당하지 아니한 불이익이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이 인용돼야 되는데, 그죠? 본안이 위헌인 심판 대상이 위헌인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버리면은, 그죠?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생길 거고, 그다음 본안이 기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버리면은 공적 이익에 훼손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이 양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유명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사법시험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4번 연속해서 떨어진 사람은 4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4년 후에. 그러니까 4번 시험 봤으면, 4번 시험 봐서 안 됐으면은 4번 쉬었다가 다시 봐라. 근데 사실 새로 보기는 쉽지는 않지요. 4년 동안 또 뭘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법시험법 조항에 대해서 헌마소원을 제기한 다음에, 그죠?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청 취지가 뭡니까? 사법시험령, 그 당시엔 사법시험령이었습니다. 사법시험령 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재판소가 2000 헌마 262호, 이게 본안사건이죠. 본안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2000년도 11월 21일 날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죠? 재밌는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이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2000년도 12월 8일 날 했습니다. 보름 만에 했죠. 이렇게 신속하게 헌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이 모여가지고 보름 만에 결정을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 결정이 가능했다? 재판관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4번 봐가지고 안 됐을 때 다시 4번을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시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대한, 그죠? 불이익인가 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친구 누구는 4번 만에 합격 안 했는데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보름 만에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재판에 보면 재판이 그렇습니다만 다들 그 상황을 재판관들이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법에 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관들이 원자력법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본 것들 중에 하나가 변호사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변호사는 결국은 법관을 설득하는 거다. 사실 그 변호사가 옳다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리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관을 설득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변호사의 본질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인 헌법재판관이 이미 설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결정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24페이지에 본안의 성소 가능성, 뭐 가처분 사유 등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회가 되시면은 26페이지에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황도수 변호사가 대리를 하셨는데 헌법연구관 출신이시고 그 당시 아마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셨을 겁니다. 이 포맷 한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 실시간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다? 재판의 형식 중에 하나인 결정입니다. 그죠? 사건 특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사건 번호 2000헌471 그죠? 사건명,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인 그 4번 받다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4번 받다가 안 된 사람들,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본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본안사건 번호 2000헌마 262 사법시험령 제4조 3항 의원 확인. 주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 262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전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4번 시험 봤는데 안 된 사람은 4년 쉬었다가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조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 11월 21일이니까 어느 쯤입니까? 2001년도 시험이 아마 1월 달 정도에 봅니다. 1월 달 정도에.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 2차 발표가 1차 시험 발표가 뭐 한 4월 달 정도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사법시험령에 대한 본안 사건을 제기하고 그죠? 사법시험령 4조 3항 4년 4번 봐서 안 됐으면은 4년 쉬었다가 다시 시험 보라라는 조항에 대해서 본안 사건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1월 달 그때까지 가도 이제 헌재가 결정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2000년도 11월 달 경에 21일 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달 넘어가서까지 헌재 결정이 없으면 위헌 결정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2000년도 11월 21일 날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재도 1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2001년도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그 전인 2000년도 12월 달에 결정을 해준 겁니다. 상당히 긴급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이 결정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고 새로 만들겠습니다.